자, 속재. 자, 이혜준 100, 박한준 100, 이송아 100, 유준원 100, 박건우 100, 정시훈 100, 황혜림 100, 윤성원 100, 최연서 100, 조하은 100. 오케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갔나 혹시? MBS? 아니요. 여기 있네. 준우 95점. 문상 5,000원. 문상 유준 이거 어디예요? 제 사슬인데? 너네 거 잠깐만. 아 그 저거 서천 언니도 준우라고 돼 있는데 옆에 아 잠깐만. 종이 떠져 빨리 있어. 여기. 왜 우리 형이 이번 걸 네 거기 그 여기. 아까 전에 줬던 박한준이 86.5점. 네. 두 번 결석이 10점을 까먹었습니다. 고. 자, 송아 98.5점, 문상 5,000원. 원래 96.5점이네. 유준원이 91.5점, 나 96.5점. 박건우 96.5점, 문상 5,000원. 96.5점? 정시훈 99점, 문상 5,000원. 이게 표시 안 되던데? 황혜림 83점. 이걸 MBS에 저기 표시가 안 돼 있던데요. 박건우 없어? 네. 그리고 반에 밖에 반 따로 MBS에도 밖에 붙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박건우 말고 다른 사람이 있던데. 확인해 볼게. 윤성원 97점, 최연서 98점, 조하은 90점. 근데 하은이는 결석이 4일 이상 되면은 MBS 저 명단에서 제외되거든요. 근데 3번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수는 일단 인정하도록 할게요. 이예준 99점, 1점 어디서 깎였어? 근데 여기서 1점 깎인 건 어떻게 깎인 거예요? 0.5점 채점 안에 테스트 이게 0 이게 뭐지? 저도 모르는데. 나중에 확인하러 와. 네. 자, MBS는 기본적으로 뭔지 알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학원 정문에 보면 학원 들어온 입구에 보면 그 밑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학원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분사 구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텐데 거기에 원래는 사실 리뷰 테스트 문제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주는데 오늘은 리뷰 테스트 문제를 몇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84페이지를 펴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숙제를 했을 텐데 자기가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거기에 5번 있죠. 5번. 자,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옳은 게 있으면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틀린 것들을 거기 옆에다가 지금 자기가 고치고, 그리고 그 옆에 1번부터 5번까지 올바르게 고친 문장을 해석합니다. 시간 2분 30초 줄 테니까 해봐. 시작.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고 절대로 내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문장 다 해석하세요. 정확하게. 모른다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해석 안 하니? 틀린 거 고치는 거. 틀린 거 고치고 해석도 하라고 했어요. 하은이 어렵나? 해석도 쓰세요. 아, 1번 내야 돼. 1분 더 줄게요. 자, 그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자,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출석부. 오늘 며칠이지? 3월 3일. 음. 3월 3일이야?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송하가 1번 해봐. 그는 책을 읽을 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자, he lay on the sofa reading a book. 자, 요거를 자, reading a book 바로 쳐봐. 분사 구문이죠. 자, 분사 구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는 문장의 앞쪽에 있디, 뒤쪽에 있디. 앞쪽으로. 주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런데 문장의 앞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뒤쪽에 들어갔어. 자, 그걸 첫 번째로 눈여겨보고, 두 번째는 보통은 분사 구문이 앞쪽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뒤쪽에 있을 때도 쉼표를 써줘도 되지만 뒤쪽에 있을 때는 쉼표를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리딩 앞에 그 쉼표는 빠져도 괜찮은 쉼표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는 것과 소파에 누워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파에 누운 상태로 책을 읽을 수 있죠. 그지?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책을 읽으면서 소파에 누워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물론 책을 읽을 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이라고 그랬죠. 부대 상황, 동시동작에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분사 구문입니다. 끝. 두 번째 거 6번이 쉬우니? 두 번째 거 어디가 틀렸지? 히어링. 그렇죠. hearing the news고 해석해 보세요. 뉴스를 들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hearing은 when의 의미를 써도 되고요. 그거를 조금 더 앞뒤를 좀 잘 어울리게 쓴다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어쨌든 when이든 while이든 after든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 끝. 세 번째 거 9번이 누구냐? 연서 3번 한번 어디 틀렸죠? Interesting. 자, interesting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Interested.
그렇죠. 그러면 왜 interested로 바꾸지? 자, interest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쌤이 이야기했었죠? 자, interest는 감정 유발 동사입니다. 자, 감정 유발 동사 여러 개가 있겠죠. interest, excite, surprise 등등이 있는데, 자, 감정 유발 동사의 경우 주어가 사람이면 과거 분사를 써준다고 했죠. 자,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한 번 조건은 아마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감정 유발 동사에서 자, 거기에 in playing golf는 제외하고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interested가 되겠죠. 감정 유발 동사는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4번 보자. 9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지? 12요. 12지. 박한준이 네네네. 거기에 4번 뭐가 틀렸어? writing으로 바꿔야 written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해봐. 그녀는 짐으로부터 쓰여진 편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짐에 의해 쓰여진 편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 5번. 자, 5번은 자, 12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지? 5요. 뭐야? 건우 5번 해봐. 뭐 everybody hates that bird. 그거 음. 볼드를 볼링? 보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유가 뭐지? 뭐 자, 보어라는 단어, 보어 역시 감정 유발 동사입니다. 딱 봐도 지루하잖아. 그지? 지루한 거는 자기의 감정이잖아요. 자, 거기서 그러면 그 보어라는 동사와 짝을 맺는 명사는 everybody입니까? class입니까? 클래스예요. 자, 이것을 everybody라고 하면은 board가 맞겠지만 거기서 board와 연관되어지는 명사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는 사물이죠. 따라서 boring class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끝.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을 풀었고 다른 질문 자 묻고 싶은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 없으면 거기에 9번 하나 더 볼게요. 9번은 쉽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겠습니다. 자, 9번의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4번인데 거기에 있는 excite, interest, tire, bore, shock 전부 다 감정 유발 동사입니다. 그죠? 감정 유발 동사가 비동사와 함께 쓸 경우는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the soccer game 현재 분사, the online game 현재 분사, he 사람이니까 과거 분사, he 과거 분사인데 boring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I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끝.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 장 볼게요. 10번. 자, 10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 10번은 분사 구문과 그리고 여러 개의 분사의 쓰임새를 짬뽕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분사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자, 1번에 he has a cat calling Lucky.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왜 틀렸지? 콜드. 자, cold라고. 왜 cold가 되지? 수동태로서 풀리는 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들어. 자, he has a cat called 거기에 lucky.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He has a cat. 자, 여기에서 cat은 자, 우리가 하나의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선생님이. 자, 우리가 많은 그 수능 문제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능동과 수동을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그 능동과 수동이 그냥 능동태, 수동태 거기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도 발생을 하고 보호 역할을 할 때 말 때 그때도 적용이 되고 분사 구문의 가장 앞에 그 분사 구문을 과거 분사로 쓸 거냐 현재 분사로 쓸 거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he has a cat. 자, 여기에 럭키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 자, 이름인데 여기에서 명사는 캣이에요. 동사는 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명사가 캣이죠. 동사가 콜이에요. 자, 우리말로 하면은 고양이. 부르다. 자,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 명사와 동사는 이것만 잘 찾으면 우리의 상식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무슨 소리냐? 고양이가 불러, 고양이를 불러. 고양이가 부를 수 있을까? 고양이가 부르면 뭘 부르겠어? 고양이를 부르는 게 맞겠지. 고양이를 부른다. 자,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고양이라는 명사와 부르다라는 동사는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에 어울리는 명사 동사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를 다른 말로 우리는 수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고양이를 부르다를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고양이를 부르다를 말을 좀 바꾸면 고양이가 불려지다. 맞나요?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수동태하고 수동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불려지다를 말을 또 좀 바꿔볼게.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불려진 고양이, 불려지는 고양이. 맞나요? 이렇게 되면 이 불려지는 이 과거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분사의 수식이 되는 겁니다. 분사에 의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조금만 바꿔볼게. 럭키라고 불려지는 고양이. 자, 이거는 분사가 수식하는 게 아니라 분사구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분사구가 수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봐봐. 고양이를 부르다 영어로 하면은 call cat이죠. 맞나요? call. 고양이가 불려지다는 be called. cat be called 이렇게 되고 불려지는 고양이 하면 called ca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라고 불려지는 거는 여기에 a cat called lucky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우리는 여기서 눈이 핑핑핑핑 봅니다. 왜? 여기는 동사가 명사 앞에 갔고 여기는 명사가 동사 앞에 갔고 여기는 또 동사 비슷한 게 명사 앞에 갔고 이건 또 뒤에 가고 이거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명사와 동사의 순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명사가 앞에 오느냐 동사가 앞에 오느냐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와 부르다라는 그 명사와 동사 그 자체의 고유한 관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갖고 그 관계에서 모든 걸 풀어내는 겁니다. 과거 분사, 수동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되게 오늘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이게 처음 들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리고 대충 고개는 끄덕이지만 아직 응용할 단계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기억해 두세요.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관계,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관계. 앞으로 이걸로 다 풀겠습니다. 2번 봐봐. The barking dog죠. 자, 여기도 봐봐. 명사는 뭘까요? 명사는 dog야. 동사 뭐야? 응? 바크죠, 바크. 바크. 자, 그럼 봐봐. 개지. 짖다지. 개가 짖어, 개를 짖어. 당연히 개가 짖겠지. 아, 그럼 개가 짖는다 하면 이 개하고 짖다는 주어와 동사에 어울리는 관계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능동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barking do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자, excite. 자, 감정 유발 동사가 나오면은 요렇게 하는 거 잠깐 스탑.
감정 유발 동사는 요렇게 따지지 말고 사람 사물로 따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exciting musical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가 뭐지? 명사가 뮤지컬이 되는 거예요. 동사는 excit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물이니까 exciting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4번은요. 자, the boy sitting on the bench is my son인데, 자, 거기에 명사는 뭐다? 명사가 boy예요, boy. 그치? 동사는 sit. 자, 어떤 남자애가 앉아, 남자애를 앉아. 남자애가 앉겠지, 남자애가. 그러니까 boy sitt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명사와 동사의 본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5번 되게 중요한 건데, 자, 5번은요. 지금 여기에 분사구문이란 말이에요. 분사구문. 이 분사구문도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have죠, have. 자, 동사 have야, have. 자, 그래서 분사구문의 동사는 말 그대로 분사의 앞에 있는 그 동사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사는 뭐다? 뒷문장 주어 I. 자, 내가 가지고 있어, 나를 가지고 있어. 네. 내가 두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라서 having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요긴하게 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3, 14, 15 15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거 해석 써봐요. 자,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답을 맞췄다고 해서 절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을 맞추는 거는 말 그대로 수박을 겉핥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수박을 쪼개갖고 안을 우걱우걱 씹어 먹어야죠. 그러려면 해석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일 분 12초 경고. 자, 그만 한번 시켜보자. 누굴 시켜볼까? 아까 안 한 사람 보자. 하은이 안 했지? 15번에 1번 한번 해석해볼까요?
배가 불러졌을 때 우리는 디저트를 주문해. 우리는 디저트를 주문해. 자 배가 자 거기 앞에 올도우가 있죠. 올도우 동그라미 치세요. 자 being full 괄호 쳐볼까? 자 being full은 분사구문입니다. 분명히 being full은 뭐야? 배가 터지겠어. 배가 터지게 처먹었는데 또 디저트를 주문을 했네. 그럼 딱 봐도 배가 부를 때 주문한 게 아니고요. 그 올도우는 접속사 원래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안 쓰는데 자 이해를 잘 못하는 바보들이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넣어줄 때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록 배가 터지면서 배 터지게 처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저트를 주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쪼개죠. 없애죠. 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고 그리고 똥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다 분석을 하지만 배가 불러 주문을 해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분사구문에 접속사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끝. 두 번째 또 아는 사람 윤성원이 거기에 2번 한번 해석해봐.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난 집에 갔다. 그렇지. 기분이 거지 같아. 김장한테 혼났어. 자,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빨리 집구석에 가자. 그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될 때는 because의 의미 혹은 as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혜림이 세 번째 거 해보세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맞습니다. 자, 화가 난 거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얘기. 삐졌어. 전 남친을 만나고 왔어. 내가. 남자가요? 여자가 나 몰래 전 남친을 만나고 왔어. 그래서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걸 친구한테 들었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왜 그래? 몰라.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지. 그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다. 자, 4번은 동명사죠. being rich. 부유한 것은 좋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됐고 5번 송하 5번 해보세요. 아까 했나? 네. 한 번 더 해. 그는 가난해서 칼리지 몰라? 자, 칼리지는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렇지. 돈이 없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거 내가 노트는 하나 줬나? 안 나눴어? 이거 와봐. 이거를 먹고. 재호 간식. 있어질까? 가지 않을까? 근데 짐도 하나도 안 나. 워크북 있잖아. 오늘 진짜 안 보고 가자. 왜? 나 너무 좋아. 나 수학 가야 돼. 근데 아까 요번에서 워크북 되려나? 이거나 기다려봐. 그거는 월요일에 안 해도 돼. 자, 여러분들 중학교 이제 처음 들어갔을 텐데 자, 이거는 새학기 맞이 L2B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냥 저기 받으면 모르고 그냥 받으면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자, 그런데 꽤 쓰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대학교 입시 대입에 6년 단계 이제 발을 디딘 거야. 자, 그런데 나 7년. 이왕이면 열심히 잘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라는 곳을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특히 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수업과 관련되는 활동을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중요한 건데, 이거 한 줄 예습 복습 노트는 제대로만 쓴다면 여러분들이 입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되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3일절 날 그 선생님이 올린 동영상이 하나 있어. 그때 그 2개를 올렸는데 그 첫 번째 1시간짜리 영상을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이걸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명문대를 간 한 4,0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굉장히 고밀도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시간 낭비, 돈 낭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뿌리는 이유는 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나중에 그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면 그거를 잘 자기가 살려야 돼요. 뭔가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알겠죠? 숙제. 자, 본책은 다 했을 거고 워크북 있죠? 워크북 분산을 다 풀어오세요.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를 또 해요. 동영상부터 동영상 네 장, 네 장, 동영상 네 장, 부터. 다섯 장. 해야 돼요. 동영사도 해요? 그러지 말고 분산은 여덟, 분사가 여덟, 가장 여덟 중요하기 때문에 분사 공식 그러면 부터. 3장이야, 3장. 59쪽부터 아니, 분사구문이야. 59부터 그럼 그 전에 67까지요. 67이에요. 59부터 67. 아니 그럼 그 전엔 안 나중에 해도 안 되겠지. 거기는 내가 나중에 숙제 내줄 게 없을 때 그때 다시 내주겠습니다.